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자 동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선 화들에서 AMM 공식을 이야기했고 허라이전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막상 봇을 만들어서 돌리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수익이 나야 하는데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수익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심하면 손해가 나기도 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슬리피지입니다. 오늘은 슬리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AMM 구조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지, 그리고 봇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부 슬리피지가 뭔가요? 슬리피지라는 단어는 슬립, 즉 미끄러진다는 뜻에서 왔어요. 내가 기대했던 가격에서 실제로 받은 가격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풀에 파이가 1만 개, 블루가 5,000개 있어요. 이 비율로 보면 파이 한 개의 가치는 블루 0.5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이 10개를 넣으면 블루 5개쯤 받을 것 같죠. 실제로 AMM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약 4.975개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파이 1000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비율로 계산하면 블루 500개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약 454개가 나와요. 기대보다 46개가 적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슬리피지에 포함되지만 AMM 공식에 따라 계산 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가격 충격이라고도 합니다. 투입 금액이 커질수록 실제로 받는 양이 기대치보다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공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AMM 공식의 핵심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풀 안에 두 자산 수량을 곱한 값이 거래 전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걸 불변 곱이라고 하죠. 풀에 파이가 1만 개, 블루가 5,000개 있으면 그 곱은 1만 곱하기 5,000, 즉 5천만입니다. 내가 파이 1000개를 넣으면 풀 안의 파이는 1만 1000개가 돼요. 불변 곱을 유지하려면 블루는 5천만을 1만 1000으로 나눈 값, 약 4545개가 되어야 하고 그 수량이 풀에 남아야 합니다. 원래 5000개였으니 빠져나가는 블루는 약 455개예요. 기대했던 500개가 아니라 455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파이를 넣는 순간 풀 안의 파이 비율이 바뀝니다. 파이가 많아지면 파이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것도 내가 거래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파이를 100개 넣을 때는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파이를 1000개 넣으면 비율이 훨씬 많이 바뀌죠.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내가 넣은 파이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블루를 받는 비율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게 가격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거래를 하려면 유동성이 더 풍부한 풀을 찾아야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부 거래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하면 투입량이 커질수록 가격 충격도 함께 커지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거래하면 가격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거래 횟수가 늘어나면 수수료와 가스비도 그만큼 쌓입니다. 차익 거래에서 가격 충격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삼각 차익은 3번의 교환을 거칩니다. 각각의 교환에서 가격 충격이 붙죠. 3번 교환하니까 가격 충격도 3번 쌓이는 거예요. 수익을 판단할 때는 세 교환에서 발생하는 가격 충격을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씩 보면 작아 보여도 3번이 누적되면 전체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4부 봇에서 가격 충격을 어떻게 다루나요? 가격 충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AMM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격 충격은 내 거래 자체가 풀의 비율을 바꿔서 생기는 손실이고 거래 전에 공식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슬리피지는 조금 달라요. 내가 계산을 마치고 거래를 블록체인에 보낸 뒤 체결되기까지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거래가 같은 풀에서 먼저 체결되면 풀 상태가 바뀝니다. 내가 예상한 조건과 실제 체결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실제 디파이 커뮤니티나 튜토리얼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슬리피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 같은 덱스도 설정 화면에 슬리피지 허용치라는 항목 하나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합니다. 엄밀히는 다른 개념이지만 슬리피지라는 표현을 넓은 의미로 쓰는 것이 이미 업계 관행이에요. 하지만 봇에서는 이 둘을 각각 다르게 다룹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 실제 거래를 보내기 전에 예상 가격 충격을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회는 건너뛰는 거죠. 두 번째는 최소 수익률을 설정해서 돌발적인 슬리피지를 방어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거래로 풀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를 보낼 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만약 실제로 받는 양이 그 기준보다 적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됩니다. 체결 사이에 다른 사람이 풀 상태를 바꿔버린 경우를 막는 장치예요. 이 값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거래가 계속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나가고 수익은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거래는 성사되지만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돼 실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실패율, 실제 체결 결과를 보면서 그 사이 어딘가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오브, 풀 크기가 왜 중요한가요? 슬리피지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풀 크기입니다. 풀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가격 충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가격 충격입니다. 하지만 풀 크기가 작을수록 내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들의 거래가 줄 수 있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슬리피지 관리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이 도출됩니다. 자금이 너무 적은 풀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풀의 자금이 너무 적으면 작은 거래에도 슬리피지가 크게 생겨서 수익이 날 구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격 충격 허용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풀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차익 경로 자체가 몇 개 안 나오게 되죠. 오히려 적당하게 설정했을 때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 기준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정착된 메인넷이라면 허용치를 낮게 잡아도 풀이 충분히 잡혀요. 반면 파이코인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초기처럼 유동성이 비교적 빈약한 환경에서는 허용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아야 차익 경로를 찾을 기회가 충분히 생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볼 수 있다는 것이 파이 테스트넷의 가치예요. 실제 돈이 아니니까 마음껏 틀릴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진짜 판단력이 됩니다. 오늘은 슬리피지가 왜 생기는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봇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가격 충격과 슬리피지의 차익, 거래가 취소돼도 수수료는 빠져나간다는 것까지. 이 화에서 나온 개념들이 앞으로 봇을 만드는 내내 판단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슬리피지는 AMM 구조에서 피할 수 없지만 미리 계산하고 기준을 세우면 제어할 수 있어요. 다음 화에서는 수수료 이야기를 합니다. AMM 수수료가 삼각차익에서 3번 쌓이는 구조, 가스비가 투입 금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경쟁봇 환경에서 가스비가 의외의 방식으로 손실을 만드는 문제까지 다룹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